프로입니다. 10월 5일인데요. 시장이 10월 들어서 좀 많이 하락세가 깊습니다. 오늘 지수도 좀 많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데드크로스의 역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골든크로스 아니면 뭐 이제 골든크로스의 반대말이 데드크로스입니다. 조금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좋은 거죠. 골드는 좋은 교차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로스는 이제 교차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교차잖아요. 만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 크로스는 이제 데드니까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제 영상을 찍어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단기, 중기가 중기, 장기를 상향 돌파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GC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향 돌파하면.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단기, 중기가 중기, 장기를 하향 돌파하면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매수 시그널이 떴다는 말을 쓰고요.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기, 장기를 상향 돌파했단 말은 단기 세력이 수익권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만약에 단기가 1만원인데 중기가 9천원이면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거잖아요. 높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단기 세력들은 조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중기 세력들 같은 경우도 조금 여유가 있는 가치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제가 조금 말 실수했군요. 미리 이제 물려있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산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불타기가 들어옵니다. 이거 피라미드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단기가 9,000원인데 중기가 1만원짜리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중기자 투자가들이 물린 거죠. 그럼 이게 손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매도 시그널을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세선은 제가 뺐습니다. 추세선까지 넣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추세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추세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평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수를 놓고 보면 지금 수준에서 5일선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기울고 있죠. 21선은 약간 이제 상승을 가다가 꺾이는 그림이고 61선은 아직 견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21선, 61선은 여기서 9월 초순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중기 그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5일선과 20일짜리 단기짜리가 급하게 빠지고 있죠. 꺾이고 있죠. 그럼 이제 단기 세력들은 지금 계속 손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손실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의 영상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기 세력이 손실이 나는구나. 단기 세력이 손실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꺾였다는 거는. 근데 역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기, 중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를 상향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니까 매수. 또 반대로 단기가 지금 지수처럼 지금 61선, 20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니까 매도. 뭐 지수 지금 5일선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 SDI인데요. 5일선이 지금 21선을 여기서 하향 돌파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영상에서 검정색이 5일선, 빨간선이 21선, 파란색이 61선인데 여기서 이제 하향 돌파하니까 원래는 매도 신호 맞습니다. 맞아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5일선, 21선이 매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니까 매도가 맞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21선하고 여기서 이미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고, 여기 이제 20하고 5일하고 60일선이 또 데드 크로스인데 좀 맞아요. 근데 제가 역설을 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맞긴 맞는데 가끔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더니 일시적으로 시세가 떨어지더라. 예. 그리고 DC가 발생했는데 일시적이라는 게 조건이 일시적으로 시세가 반등하더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역설이란 말은 뭐 주장의 역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역설이란 말은 약간은 그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매수 신호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수 신호가 맞긴 맞는데 때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던 시세가 떨어지기도 하더라. 그리고 분명히 지금 시장처럼 10월 5일 시장처럼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장이 빠지게 되는데 종목이 빠지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오히려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일부 매수도 할 수 있고 관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시세가 확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DC가 발생을 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추세 순으로 쭉 타고 가면 아예 이제 끝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라젠이 보면 추세를 그려가고 있었어요. 여기 5일선이고 21선이고 60일, 아직 21선 60일 건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5일선 이탈한 건 지금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5일선 매매가 아니고 골드원 대는이니까 지금 5일선은 여기 있고 21선 여기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신라젠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방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왜냐면 5일선이 지금 97,000원대 있고 21선이 90,000원대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이제 닿겠죠. 그러고 나면 일단 그 과정 속에는 데드 크로스 임박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역설이란 말을 쓰냐면,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데드 크로스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 신호인데 왜 잠깐 반등을 합니까? 그런 뭐냐면 이 데드 크로스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이미 빠지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는 말은 5일선이 지금 주가가 자꾸 내려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처럼. 그래서 원래 전체적인 내려오는 힘이니까 원래 매도 시그널이 맞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을 하더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주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60일 전과 조금 다르고 20, 60하고 보면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이게 발생한 2, 3일 동안에 장이 빠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물론 코스피의 지수는 매도 신호예요. 왜?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나온 그날은 오늘이 딱 나왔잖아요. 그날은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겠다는 거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주식이 있을 때 내가 오늘 잘라야 될까 내일 잘라야 될까 하는 고민이잖아요. STI가 오늘 나와버렸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24, 5만 원에. 근데 오늘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렸어. 지금 60일선도 깼어. 누가 봐도 매도 신호죠. 근데 내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설령 더 밀리더라도 데드 크로스가 딱 발생하면 제가 드린 영상은 뭐냐면 한 박자는 간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령 재수가 없어가지고 더 손실이 나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다루신 의지는 뭐냐면 DC가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골든이 나온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왜? 골든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밀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데드가 나왔다고 무조건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시적으로 반등이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데드가 나왔다는 이미 시세가 계속 밀리고 있었고 골든이 나왔다는 말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든이 나오고 나서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이라서 그래요. 선물 옵션은 이게 단상품이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니까. 근데 주식은 단상품이 아니고 종목도 뭐 엄청 많죠. 종목 수도 많고 변동성도 커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매일 30%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평선이 그 확장과 수렴이 길어요. 자, 좀 이제 어려운 예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밴드가 커진다고요. 어떤 종목은 변동성이 큰 종목도 있고, 뭐 어떤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GMP 이런 종목들은 이런 거는 변동성이 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자기만의 변동성을 가져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거래량이 작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작은 친구들은 뭐 거래가 없다가 이제 툭툭 터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 이제 요 30% 변동성을 가지고 변동성 배팅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주면, 지금 시장이 데드크로스입니다. 코스피는 520, 코스닥은 560.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하향 돌파가 맞고 하향식 은혜를 맞는데, 일시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밀리면 그때 잘라도 돼요. 신라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라제는 아직은 신호가 발생 안 했어요. 그럼 일단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언제까지 다시 변곡이 나오냐면, 지금은 약간 누르는 힘인데 지금은 간망이에요. 아직은 간망이죠. 왜?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확정이 돼요. 그럼 신라제는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매수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 누르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아마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찍어 드릴 때가 있었는데, 가격이 지금 91880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첫 21선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첫 21선이잖아요. 예, 첫 21선이라서 오늘은 아마 21선에서 약간 붙을 수가 있긴 있어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한 2, 3일 있다가 다음 주가 됐을 때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사실은 다시 밀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가져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드가 나왔을 때 약간의 슈팅이 나올지인데 그때 정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역설이라는 거는, 제가 역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의 거기에 우리가 아는 이론의 정설에 있어서 정설에 약간의 다른 패턴이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로 구두로 정리해드리면, 골든 크로스, 즉 매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추격 매수보다는 한 템포 기다렸다 사는 게 낫고, 잠깐 밀리니까.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바로 매도 신호가 맞긴 맞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일시적 반등을 나올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특징주는 오늘 찍지 못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트레이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했습니다. 하프로였습니다.